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석 손해배상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언제 합의를 보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의 특징이죠. 역시 실제 처리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40대 중반의 주부셨고요. 중앙선 침범 차량에 의해서 충격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을 했고, 병원에서 시행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는 부분이 요추 1번인데요. 요추 1번이 눌리면서 골절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상해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압박률을 측정해 본 결과 골절된 추체를 기준으로 윗뼈와 아랫뼈에 대한 전주 길이의 평균치와 골절된 추체의 전주 길이의 평균치를 나눠봤을 때 약 20%의 압박률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척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약 한두 달이 지나면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할 때 사고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죠.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20% 정도의 압박률이 확인됐으니 16% 장애를 3년 동안 인정하겠다. 그러면은 계산했을 때 현재 주부 일용소득인 275만원에 장애율 16%, 3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 개수 적용하면 1468만원인데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합쳤을 때 약 1700에서 1800만원의 합의금만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교통사고 이후 소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합의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사실상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필름 봤을 때 압박골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압박골절은요, 이 압박골절이 됨과 동시에 골밀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그럼 점점 주저앉게 되면 압박률이 그만큼 심해지는 것이고, 압박률이 심해진다는 것은 후유 장애율이 높아진다는 것, 장애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 기준으로 합의를 보게 되면은요,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내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미 이 압박골절이라는 상태를 놓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합의를 번복하기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사고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버티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일단 급한 불은 가지급 보험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보시고, 사고 이후 최소 4개월, 5개월, 6개월이면 더 좋습니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뼈가 어디까지 눌림이 진행됐는지 확인한 후 거기에 맞춰서 장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분은 6개월이 지나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요? 사고 당시에는 2.34cm였거든요. 근데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하려고 보니 2.08cm, 즉 0.3cm 정도가 더 추가로 내려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압박률로 다시 환산해 보면 30%의 압박률입니다. 20%가 아니라 30%의 압박률이 정확한 이분의 최종 후유장애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계속 주저앉는 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의 압박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가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최소 32%의 3년 합의금을 놓고 산정을 하는 게 맞겠죠. 주부소득을 놓고 곱하기 32%에 곱하기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상실수익액이 2,900, 보험회사 주장대로 약관으로 해도요, 위자료하고 휴업손해, 그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졌으니까 합치게 되면 3천 중반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3년만 놓고 봤을 때요. 물론 이분은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받으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장애율이 변동되면은 합의금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근데 사고 당시 필름만 놓고 나중에 내가 더 뼈가 주저앉을 수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장애율을 더 인정해 달라,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놓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분은 보령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들어보니 분명히 조기 합의를 진행했을 경우 손해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내려가서 면담을 하고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장애진단서 내용을 보시면 1요추 압박률 30%라고 제가 1요추 압박률 30%라고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합의가 됐던 내용이었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컨텐츠에 보시면 밑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고 클릭하실 경우 밑으로 상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그 상담 신청 링크가 뜨실 텐데요. 이름과 사고 유형 체크하시고 연락처 및 기타 사항 기재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메일로 들어옵니다. 메일을 보고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쪽을 통해서 상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손해사정사 이윤석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대표번호인 1661-6585번으로 연락 주셔도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압박골절로 인한 적정 합의 시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